사람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열심히 일한다. 본질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40년 전, 30년 전에 한국의 인더스트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막 탄생할 때인데 그때 남들이 했던 방법대로 조선을 한다든가 자동차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 할 만한 시간과 돈도 없으니까 현대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그때 질문들이 다 그거였던 거예요. 이 인더스트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대우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발주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LNG 탱크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프린시플은 퀀텀 점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셀트리온에 있을 때 임상을 하면서 느꼈는데 한국의 의사나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똑똑한데 10년 전에 보면 중요한 임상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인터렉처럴 프로퍼티는 다 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일은 여기서 다 하는데 왜 거기서 만들어진 밸류는 그쪽으로 갈까?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장기 재생 분야는 인재 비기닝이에요. 인재 비기닝이니까 지금부터 뛰면은 대수 없으면 세계 1등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일단 장기 재생 분야를 일단 어프로치를 한 거고 이 회사에서도 바이올로지에서 세계 1등이 되고 1위가 되려면 퀀텀 점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프린터를 가지고 랩에서 연구하고 병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거를 인체에다가 하자 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5년, 10년 뒤에 생각을 하는데 5년, 10년 뒤에 그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로 하자 하는 게 저희 로킷 헬스케어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갔던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는 철학은 무지는 축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서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CEO를 좀 했는데 셀트리온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큰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죠. 거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훌륭한 동아대학이라니 좀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부터 점프를 해야 되는 거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괜찮은 것 같다. 바이올로지가 좋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망상 속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온 것 같고 꿈을 그리고 비전을 그리는 데는 무지한 것이 굉장히 언리미티드한 비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식하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끝까지 가면 성공할 수 있던 그 성공의 사이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보면 짧아도 한 4,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실패를 100번을 하더라도 결국에서 끝까지 버티면 이게 되더라 하고 자기가 한 번의 경험을 하면 30번 정도 넘어지는 거는 그냥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스탑을 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도 그렇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멘붕 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시리 일어납니다. 어떤 CEO가 된다는 것은 삶이 자기를 배신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련의 외나무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끝까지 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쉬다가 대학 교수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저보다 무지 똑똑하더라고요. 한 3년을 가르쳤는데 국제경영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한 학기 가르치고 나서 굉장히 빅 퀘스천이 났어요. 저 30년 전에 졸업할 때는 데모만 하고 반은 노란 사람도 그냥 다 취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저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영어도 하고 뭐 자격증은 있는 대로 짜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펀더멘털리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인더스트리 사이클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없어지는 인더스트리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해프닝이 있는 것 같고 결론은 뭐냐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는 가고 뭔가 스페셜라이즈 되고 커스터마이징 되는 인더스트리가 뜨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해서 본 게 하다 보니까 뭐 3D 프린터라는 툴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만들었고 여기저기 쓸 수 있는데 제조업도 쓰고 그랬는데 한국에 보니까 제조업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툴이 쓸 수 있는 내가 제일 어디냐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휴먼 마켓이더라고요. 75억 명이 지문 다르지 다 다르니까 이 3D 프린터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헬스케어 휴먼 바디다 라고 결론을 내서 바이오 프린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재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고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재료 있으니까 장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만드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럼 뭐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렇게 퍼온 거고요. 가장 큰 고민은 글로벌라이즈 하는 겁니다. 위치는 한국에 있지만 장기 재생이나 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 마켓을 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은 2.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98%라는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기 때문에 메디칼 쪽으로 여기에서 2.5%를 어떤 승인을 받고 하는 비용 자체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글로벌 쪽으로 먼저 어프로치하고 한국을 나중에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해서 저희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이제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의 챌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멤버들도 다 글로벌라이즈가 돼야 되고 리소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컨트리부터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당면한 챌린지죠. 2030년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 회사가 돼 있을 겁니다. 장기 재생 분야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